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검찰 개혁 문제로 좀 시끌시끌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 사의 표명하자마자 5시간 만에 검찰 인사가 쭉 났는데요. 이게 뭐 윤석열 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는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의원님 그 검찰에 몸담으셨던 부문으로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을 좀 하십니까? 정권이 바뀌면 네. 참 바람직하지 못한데 어쨌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들이 계속 조기에 낙마를 했죠. 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나 검찰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김가경 총장이 그대로 네.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임채진 총장이 또 빨리 나갔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동욱 총장,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수남 총장, 또 윤석열 대통령 때는 김호수 총장,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임기를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더군다나 이제 여에서 야로 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건 좀 상당히 힘들 거다라고 보지요. 네. 그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건 너무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표 내자마자 그 수리하고 또 총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인사가 뭐 정광석화처럼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동안에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바람에 따라 가지고 인사가 왔다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진보 정권에서 눌려 있었던 검사들이 확 올라오고 또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또 그 반대 경우가 되고, 이건 정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또 전문성 측면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빨리 시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시정되기 전에 저희가 추후에 이따가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해체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검찰총장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자면 이게 시정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관측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대한민국 역사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가 있다. 뭐 그걸 공공연하게 여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고 헌법에 보면은 검사의 역할이 있죠.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그 검찰총장의 임명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 자리를 공석으로 계속 둔다? 글쎄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거는 반헌법적인. 어쨌거나 헌법에 그 명백히 근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뭐 누구라도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검찰총장 이외에도 결국 그 대검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검사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임은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좀 알고 지내셨나요, 평소에? 아니요, 뭐 저보다 여기가 30기죠? 네, 30기입니다. 제가 18기니까 12년 12기. 후배여서 뭐 같이 근무할 기회도 없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뭐 SNS 같은 걸로 활발하게
뭐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를 계속 봐오면서 네. 참, 야, 요즘 검사들 많이 바뀌었다. 아, 예, 예. 예, 그런 생각은 좀 했었죠. 이제 이문정 검사가 이제 스타성 검사가 된 게 2007년도에 그 일명 도가니 사건, 광주 사건을 맡았다가 그게 2011년에 영화가 되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오고 그 이후에 SNS 활동을 하면서 또 무슨 무죄 구형도 했었고 재심 공판에서 그렇죠. 그때 예. 대검에서는 네. 징계를 한다. 예. 뭐 아니 재판부 구형을 적의 처리로 구형을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적의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재판부가 알아가지고 해라. 재심 예. 사건에 대해서는 이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무죄 구형을 해서 예. 그때 정직 4개월인가 예. 뭐 그렇게 먹으면서 뭐 정말 되게 이름이 많이 예. 오르내렸죠 그때부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적의 처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뭐 보석 청구나 혹은 재판부에서 이러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구형을 묻는 것도 검찰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거기에 적의 처리,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사라고 재판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서 처리해라. 예, 알아서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기각해달라고 하면은 네. 미주알 구조할 이유를 적는데 예. 그 뭐 인용돼도 무방하다. 네. 아니 뭐 인용해도 돼요. 돼요. 네. 예. 뭐 그런 정도의 예. 뜻이죠. 그렇게 적의 처리로 구형을 하도록 했는데 무죄 구형을 했고요. 결국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좀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 검사가 지검장에 그것도 동부지검장이 임명이 됐는데 동부지검장이 이제 동부구치소도 관할에 있고 동남북서. 네 동남북서라는 검찰의 말이 그 동부가 가장 좋다 그리고 그다음에 남부다 그다음에 북부다 그다음에 서부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 지금은 지검이 됐지만 네. 한동안 지금 중앙지검이 아니고 서울지검이었고 예. 동남북서 의정부가 서울지검의 예. 지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동부가 제일 먼저 생겼고 아 먼저 생긴 순서입니까? 예. 그다음에 남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예. 서열이 네. 동남북서로 됐고 네. 또한 강남구 네. 서초구가요. 예. 그 동부지청 관할이었습니다. 네. 한동안 네. 중앙지검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죠.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동부지검이 굉장히 그 검찰 내부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거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정치적인 검사로 일부 비판을 받고 있는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일선 검사분들은 반향이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제가 뭐 후배들한테 조금 귀띔을 듣기로는 네. 이문정 지금은 이제 검사장 네. 이분이 정작 일은 별로 열심히 안 한다. 아, 예. 검찰 본연의 의무 수사나 뭐 이런 검사 거. 네. 그러니까요. 예. 수사도 별로 한 게 없고 예. 사건 처리도 별로 안 하고 그 SNS에 몰두해서 네. 회사 까는 데만 그냥 열을 올린다. 네. 근데 뭐 회사 까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네. 그건 기본은 하고 난 다음에 그 여력으로 뭐 검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미제도 많이 쌓이고 네.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들리는 말로는 들리는 말이 예.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뭐 대검 감찰부에 파견도 나가고 네. 뭐 감찰 담당관도 하고 또 그러다가 대검 감찰 기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뭐 조금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그때는 어쨌든 그 구태검사들 뭐 잡아내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던 것 같고 네. 그때 주로 이제 대검에서 보직을 그것도 뭐 정식 보직은 아니고 파견이었던 것 같은데 네. 받아가지고 했었다가 그때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총장이 네. 이제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3년 동안 네. 한직을 전전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국정기획위원회란 게 네. 인수위 성격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행정분과 거기서 이제 검찰개혁까지도 한다는데 네.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나가 있어요. 네. 전문위원 나갈 때 검찰 내부에서 아니 맨날 SNS만 있지 검찰에 뭐 일을 아냐. 네. 제대로 알고 저 전문위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평가가 내부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검찰 본연의 업무, 어떠한 직장이든 그 직장이 갖고 있는, 구성원이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말했던 일선 검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선 검사라는 말에서 좀 동떨어지고 멀어져 있던 인사가 아니었냐라는 내부 평이, 들리는 평이 약간 있었다라는 거기다가 그런, 예. 지금 동부에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네. 왜 그 저 경찰에서 세관 뭐 수사하다가 마약 나오고 그걸 뭐 덮었다. 네. 뭐 제2의 박정훈 대령 사건이다. 예. 뭐 그런 사건 있잖아요. 예. 진술 줘서 뭐 2억 받고 썼다. 뭐 이런 대신 써줬다. 이 사건인가요? 예. 어쨌거나 예. 박정훈 대령처럼 네. 그때 영등포 수사과장인가요? 예. 하여간에 그분이 모함을 받고 예. 뭐 그것도 용산에서 관여를 했다. 예. 해서 그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한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네. 예. 그 수사팀이 동부에 있는 걸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성을 가지고 그 예. 전 정권에 대해서 중요 수사를 동부지검 관할에 있을 것이라 보여지니 거기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 임명을 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를 좀 계속 해보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 발 물러선 모습인 건지 의원님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동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법조 40년 같이 동기로 지내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하셨던 분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하면 좀 평을 부탁드립니다. 연수원뿐만 아니고 서울법대도 동기입니다. 예. 81년부터. 예. 같이 공부하다가 같이 합격을 하신 굉장히 막역한 사이신데 그러면 예. 근데 최근 한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또 낙선해서 원외 인사가 되고 하면서 정성호 장관 후보자하고 뭐 현안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이전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21대 국회까지인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필요한데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후닥닥 퉁탕 하는 게 그게 적절하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며칠 전에 충분한 대화 토론 통해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고 국민의 동의도 받고 또 검찰 구성원의 수긍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게 맞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첫 그 청문준비단에 출근을 하면서 그 포토라인에서 뭐 검찰이 해체될 것이다. 뭐 좀 상당히 세게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뭐 먼저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니고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걸 또 기사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장이 바뀌었다. 며칠 사이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평소부터 생각하던 대로 얘기를 해온 것 같고요. 또 봉욱 민정수석 봉욱 검사
민정수석 대검차장으로 마지막으로 나갔던 분인데 그분도 저하고 기수는 저보다 하나 밑입니다만은 법무부 검찰국에 저는 지금은 공공형사과 그때 3과 그리고 저 봉욱 저 수석은 형사과 2과 이과 검찰 2과 검찰 3과 검사로 같이 근무를 했어요. 같은 기간. 검찰에 예전에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법무부에. 봉욱이 2과, 제가 3과. 그 뭐 분야만 다를 뿐이지 매일 아침 장관한테 보고하고 뭐 현안 대응하고 또 국회에 따라가서 답변 조율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 2년 같이 하다가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봉욱 수석은 사정비서관실로 파견검사로 나왔고 나는 법률비서관실로 파견검사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를 많이 했죠. 난 처음에 봉욱 수석이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길래 이상하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민주당 쪽 인사하고 특별히 가까운 것 같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법사위나 혹은 그 강경 의원들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뭐 주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접점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저걸 왜 받았을까? 좀 의심, 좀 납득이 잘 안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대통령실에 그 주무수석이 검찰도 잘 알고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한 그런 분이 가 있는 거는 다행이다. 그러니까 봉욱 검사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검찰 개혁, 검찰 해체라는 이제 표현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검사는 좀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 어떠한 뭐 큰 기류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뭐 해체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와 결을 좀 달리할 수도 있다. 뭐 해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9월 추석까지는 뭐 그렇다면서요. 지금 정청래 하고 박찬대가 뭐 추석 때 고향 내려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해체됐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결을 달리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이 지금 보임됐어요. 법조인이시고, 변호사 출신인데 그동안에 법사위원장 정청래 뭐 굉장히 좀 사실 듣기가 조금 불편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근데 이춘석 위원장 이분은 저하고 20대 때 법사위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역시 온화한 분입니다. 온화한 분이어서 21대 때는 국회 사무총장도 좀 하고 그래서 이분의 성정이라면 또 이렇게 번개불에 콩콩 먹듯이 하지는 않을 건데 그렇지만은 원내대표가 김병기고 당대표가 지금 박찬대 정청래 둘 중에 하나고 그래서 밀어붙이면 그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거기다가 법사위 여당 간사로 김용민 의원을 지금 선택했나 봐요. 거기도 강경. 그러니까 간사가 계속 뭐 밀어붙이고 하는데 이춘석 혼자 그 버틸 수 있겠나. 더군다나 21대 때 낙천했죠. 아마 공천에 떨어진 그런 아픔까지 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좀 평소 자기 성정대로 온화한 모습을 온건한 모습을 보였다가 개딸들한테 찍히면 23대 공천은 물 건너간다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의원님 말씀 정리해 보자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법조 실무를 해본 사람, 예를 들어서 수사나 검찰 내에서 수사를 해보던가, 혹은 이러한 형사 절차에 직접적으로 몸을 담았던 변호사나 이러한 법조 실무를 해본 그 의원들이나 혹은 수석이나 혹은 장관 후보자는 약간 다소 점진적, 약간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온화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법조 실무를 안 해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혹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나 뭐 김용민 지금 간사로 내정돼 있는, 법사위 간사 내정돼 있는 사람이나, 변호사 출신이죠. 김용민 변호사 출신이네요. 예, 맞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결을 달리해서 갈 수도 있다고 근데 보여지는데, 뭐 법조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다 뭐 점진적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 지금 법사위에 많잖아요. 그분들 검사로 있을 때 그거 안 그랬거든. 아니 고검장도 하고 검사장도 하고 중앙검사장도 하고 뭐 하여간에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러다가 대장동 변호사하고 저 강성당원들 박수 받고 그래서 비명 행사시킨 당선되고 공간에 공천 받아가지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원 들고 뭐 도주대사 만들고 하는 통에 그냥 쉽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법사위에 보임돼 가지고는 야 내가 알던 저 사람이 맞아, 검사 출신들 지금 뭐 끔찍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다. 정권에 충성하면서. 아니 그 사람들 저 검사장, 고검장, 뭐 검찰국장 이렇게 있으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라고 남긴 글들, 말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꺼내 보시면 지금 그 빠치 달고 법사위에 앉아 있는 여당 그 검사 출신 의원들 아니 뭐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검사 출신 의원들이 그거 하고 지금 자기가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이거 어떻게 이 갭을 설명할 수 있을지 실제 서초동에서는 정말 황당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검사에 있을 때는 정말 수긍이가 안 저랬는데 야 어떻게 빠지다니까 사람이 저렇게 되네. 저도 이제 어떠한 조직 내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뭐 정부의 그 어떠한 조직이든 개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검찰 개혁안이 검찰 해체를 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고, 또 검찰 자체를 공소기관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또 국가 산하에 둬가지고 이게 총리실 산하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혁은 하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공소청, 중수청 떼내고 국가수사위원회 떼내고 이게 맞는 것인가? 경찰의 국수본은 또 그냥 놔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공소청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검사가 한 2,000 몇백 명 되죠.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검찰 개혁안은 원안은 뭐였냐면은 수사 기소를 동시에 하면은 이 수사는 뭐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성질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할 생명, 신체, 재산 또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권력 작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에서는 옛날부터 검사라는 걸 둬서 수사기관의 일탈, 위법, 불법을 견제하고 듀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를 해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 기능을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검찰이 슬금슬금 직접 수사를 범위를 넓혀서 마치 사법경찰관처럼 직접 수사에 몰두를 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걸 견제하는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직접 수사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결국은 아이디어란 것은
지금 검찰에는 크게 형사부와 특수부 그리고 뭐 기획부서가 있는데 예. 기획부서는 뭐 논외로 하고 네. 예. 원래 원하는 형사부는 검찰에 그냥 놔두고 네. 특수부 인지부서는 중수청 KFBI에 네. 보내자. 예. 다만 여기는 검사가 아니다. 직접 수사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송치 사건을 받아가지고 수사 지휘를 한다든가 영장을 본다든가 네. 뭐 공판에 공소 유지를 한다든가 네. 이건 아니다. 네. 그냥 중수청으로 가라. 네. 여기 남아 있는 검사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KFBI 네. 하고 검찰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경찰이 있죠. 네. 그때는 국수본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예. 그 중범죄는 중수청에서 하고요. 네. 경범죄는 스트리트 크라임은 경찰에서 하고요. 네. 정권은 송치하고요. 그리고 강제 수사 이전 단계라도 계속 검찰의 스크린을 받고요. 네. 그래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요. 심플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크린을 계속해서 이 수사기관의 독직 행위, 불법 행위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송치 받아가지고 관련 수사하다가 거기서 야 이거 미진하네. 이 사람이 범인이네. 네. 이 사람이 이런 범죄도 있었어. 그때 확대 수사 정도 이런 거는 예. 관련 수사로 예. 하고 네. 뭐 요 정도로 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송치 받아가지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기관도 네.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네. 또 국민들을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예. 구조적으로 수사기관은 검찰이, 검찰은 법원이, 네. 1심은 2심이, 2심은 3심이 견제할 수 있게 이렇게 서로 구조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예. 인권 침해가 또 국민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때 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뭘 했습니까? 문재인 때 적폐 청산을 갔죠. 예. 오히려 중앙 4차장을 만들고 인지부서 늘리고 세계 최대의 검찰청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영부영 1차 검수완박대 6개 남겨두고 네. 평소 수사 독립 이 필생의 사업이었던 염원이었던 경찰한테는 수사 종결권을 줬잖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건 프로세스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의 신청을 하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저도 이제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6개월, 3개월 미제는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 6개월 되면은 불려갔습니다. 지금 몇 년씩 걸린다며요. 정말로 몇 년씩 걸려요. 고소 한 번 하면 한 2, 3년 걸립니다. 거기다 의정부 경찰서에 뭐 팀장, 경위가 야 오늘 점심중으로 2억 쏴라. 내가 불송치 해줄게. 내가 검사보다 낫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한 게 뒤늦게 밝혀졌죠. 뒤늦게 밝혀졌어요. 그것도 딴 사건 하다가 그래서 암장됐던 게 지금 다 나오고 기록도 몇 년 동안 경찰서에 처박아놓고 검찰에 안 보내고 정권 송치가 안 되니까 그냥 묻힐 뻔했다고. 지금 나온 게 이건데 지금 이렇게 그걸 정권 송치하면 애초부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권 송치해서 깨알같이 검사가 기록을 보고 또 잘못된 거 잡아내고 바로 잡고 하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거죠?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일부 정치 검사가 정권의 향배에 따라 가지고 알아서 사냥개가 돼서 물어 뜯는 거예요. 알아서. 그리고 알아서 뭉개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런다? 검사 중수청이라는 걸 만드는데 국수본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관할이 또 헷갈릴 겁니다. 이걸 잡으려고 국가수사위원회란 걸 만든다는데 거기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던 형사부가 하고 있던 일들을 다 한대요. 사건
지휘, 통제, 네. 감찰 네. 거기다가 이의 신청 들어온 거 처리를 갖다 한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 1년에 이의 신청이 한 불송치 사건 네. 거의 다 이의 신청 다 한 25만 건 예, 다 이의 신청합니다. 예. 25만 건 정도가 이의 신청이 되고 예. 그중에 한 10분의 1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예. 2만 5천이고요. 네. 우선 전국 50몇 개 지검 지청의 검사들이 쫙 깔려가지고 예. 그걸 2천 명이 그걸 나눠서 보고 있어요. 예. 아, 예. 법률 전문가가. 예, 예, 예. 이게 무슨 이건 뭐 정권의 향배하고 상관없이 나한테 그렇죠. 돈 빌려 먹고 예. 갔는데 떼먹고 안 갚아요. 예, 뭐 간단한 다 사건. 이런 예, 거 이런 예, 것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사기죄로 고소하고 임대차 고소하고 예, 맞습니다. 뭐 행정 배임이고 뭐 이런 예, 거죠. 뭐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라고 원래 검찰이 있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걸 11명의 국가수사위원회 위원들이 그걸 하겠다. 그 일단 불가능합니다. 25만 개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실물을 모르는 거죠. 예. 더군다나 그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뭐 사회적 덕망 뭐 인품 예. 뭐 이런 분도 들어간다며요. 네. 구속 요건 모르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기다가 수사 지휘 통제를 한다는데 예. 그 원래 검찰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 예. 그렇잖아요. 왕의 대관으로서. 예. 근데 경찰은 죽어도 검사한테 지휘는 못 받겠다. 예. 우리가 뭐 저 일제에서 독립했다. 네. 뭐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어떤 수사기관도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네. 통제 없이 지금 막 가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암장도 하고 아니면 표적수사도 하고 하는데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저게 철저히 뭐 대통령 4명에 뭐 국회 4명. 네. 인데 대통령 4명에 국회 4명이면은 최소한 여당이 2명일 겁니다. 네. 그러면 6명이죠. 거기다가 뭐 추천위원회에서 3명. 근데 네. 그게 다 뭐 법무부 차관에 법원행정처장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또 친여 쪽으로 가겠죠. 네. 친여 성향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하고 네. 기록을 갖고 와라. 또 기록봐도 모르겠으니까 수사하는 사람 와라. 네. 물어보고 뭐 거기에 불응하면 뭐 과징금을 매기겠다. 1,000만 원인가? 사법 절차에 네. 지금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위원회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네. 사법 시스템하고 안 맞아요. 네. 행정위원회가 뭐 하는 건 행정조사입니다. 네. 행정조사는 정부기관한테는 협조 요청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조차가 지금 안 맞는 네, 거고 네. 예를 들어 뭐 중수청에서 생겨가지고 여권 인사 뭐 고관 대작을 노린다 하고 있다. 네. 갖고 와봐라. 수사가요 생명이 뭡니까? 밀행성입니다. 네. 밀행성이란 게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다 까요. 네. 그거 와가지고 얘기해봐. 야, 그 사람 왜 불렀어? 우리 여당 저 원내대표 왜 예. 불렀어? 예. 너 혹시 저 지금 딴마음 먹고 있는 거? 이게 수사가 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꼴을 안 당하려면 수사를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안 할 거야. 예. 더군다나 중수청에는 검사들이 못 간대요. 네. 그게 행안부 장관 산하에 만든다며. 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거나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잖아요. 네. 그나마 독립성을 가지고 네. 버틸 수 있는 거는 네. 그 라이센스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 아우 더러워 나 안 해. 네. 나 변호사 할래. 네. 아니, 들어놓을 비빌 언덕이 있다고. 네, 네. 경찰은 그게 없잖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2억 원 오늘까지 이럴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는 거고 네. 못 버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법경찰하고 행정경찰이 지금 그 같은 지휘 라인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무관까지 말고 이제 치안감소부터는 아예 사법경찰이 아닌데 네. 사건 지휘를 네. 행정경찰이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거 하지 말라고 검사들이 그동안에 지휘를 해왔던 네. 거거든. 사지를. 예. 근데
이제는 뭐 검사들이 그거 못하고 11명이 그걸 한대.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거야. 네, 수사 안 하게 그냥 아예. 아니 네. 그러니까 말아먹거나 네. 비틀거나 왜곡하거나 네. 표적으로 네. 잡거나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경찰은 사법 절차에 끼지 말아 한 게 네. 근대 형사사법의 근간인데 예, 지금 예. 그게 무너진다고. 음. 거기다가 절차는 굉장히 복잡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못 하고 고소인만 하고 뭐 이상하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더 복잡하게 지금 더 복잡하게 하는 거죠. 네, 중수청이라는 게 지금 끼어들고. 예, 예. 그러면 뭐 돈 있거나 혹은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네. 뭐 이걸 어떻게든 헤쳐나갈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 변호사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예. 몇 년 걸리고 예. 뭐라고 얘기하면은 변호사한테 그거 좀 얘기해가지고 네. 정리 좀 해오라고 그래요. 네. 예. 그렇게 한다며요 요즘. 맞습니다. 예. 난 변호사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맞아요. 경찰분들이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사건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를 좀 해오라고 국민들에게 계속 부탁을 하는데 국민들 중에 문서 작성 능력 저도 검사했지만 검사가 결자 받을 때는 예. 올리면서 뭐 또 중요한 건 부전지 붙인데 부장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뭐 부장님에서 부장실 찾으십니다. 차장실 찾으십니다. 그러면 짜증부터 나. 예. 막 미주알 고주알 나보다 그래가지고 빠꾸. 네. 그러면 새로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거기는 전자 시스템으로 그냥 올라가 가지고요. 네. 그 한 사람 그 과장이 그 네. 수십 명 되는 사람들 사건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검사 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형사부 검사가 지금 대다수인데 네. 이 사람들 일거리를 또 보안 수사도 하지 마라. 그것도 네. 수사니까. 네. 네. 정권 송치 웃기지 마라. 네. 경찰 독립됐다. 니네는 거기다가 뭐 경찰에 검사를 둬가지고 네. 그 사람이 영장을 보게 한다는 황당한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럼 위헌인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장도 보지 마. 예. 어쨌든 기소할 만한 거 송치할 때니까 그 예. 공장 써가지고 공판에만 들어가야 돼. 예. 이게 지금 그림이에요. 네. 그러면 그 2,000 몇백 명의 검사들이 뭐 뗄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뭐 검찰 수사분들이 그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예. 워라벨이 지나치게 잘 보장되는 예. 꿀 빠는 직장으로 될 것 같아요. 네. 뭐 서울에도 지금 5개 검찰청이 있고 의정부에도 있습니다만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그 경찰이 수사 다 해가지고 지휘도 안 받고 알아가지고 보내주는 거 그냥 대소방처럼 공소장 쓰고 네. 법원이 정한 날짜에 나가지고 뭐 제가 수사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뭐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해요? 예. 그렇게 하는 나라는 네. 영미법계의 일부 네. 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도 없고 수사 지휘권도 없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예, 지금 예.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계 체계를 따라왔죠. 예,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말씀하신 영미법계는 이제 미국식 스타일. 영국. 영국 쪽. 미국에도 그 합동 수사하고 예. 거기는 거기는 어쨌든 건건이 검사가 이 사인 안 해주면은 네. 이 수사 절차가 1도 못 나가기 때문에 바리바리 들고 와서 바리바리 설명하고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죠. 거기에서 검사들이 갑질을 하고요. 예. FBI가 수사할 때는 예. 연방검사까지 같이 해가지고 팀을 네. 이뤄서 네, 같이 네. 하고 예. 그건 미드 같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 예. 어쨌거나 굉장히 유연하게 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네. 너무 극단적으로 아니 왜 그동안에 보면 야권 한 7대 때리면 여권 한 2-3대는 때렸거든. 네. 그거 없이 10대 빵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니는 정치 집단이야. 네. 라고 지금 오명을 덮어 쓴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 소위 말한 뭐 검찰 개혁이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 폭망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 폭망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가 수사에서 형사 절차의 단계가 많아지만 결국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게 다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기다가 예. 경찰 네.
뭐 중수청, 국수본 네. 이 수사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없어지거나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이 하겠다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맹견을 네. 입막에나 개목줄 없이 그냥 거리에 풀어놓는 거예요. 네, 네. 맹견을. 네, 네. 뭐 도사보다 더 독한 놈 뭐 있다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물어뜯기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을 물어뜯길 수 있는 맹견을 거리에 풀어놓는 거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일부 필요가 있으면 정치 검찰들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왜 일선 검사들까지 수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냐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원한 대로 가면 돼요. 예.